봉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봉자입니다. 버려야 할 합성 섬유 중에 1순위는 아크릴인가요? 폴리 100%보다 요즘은 폴리 혼용인 옷이 더 많은데 그것도 모두 버려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3의 섬유라고 할 수 있는 레이온, 비스코스, 모달, 텐셀 등에 대한 봉자님의 생각도 매우 궁금합니다. 가끔 어떤 곳에서는 이들이 천연 소재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천연 섬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듯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기도 해요. 쿠키 샤넬님처럼 다른 분들도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휴가도 다녀오셨겠다. 날씨도 너무 덥고 시원하게 집에서 저랑 옷 정리나 같이 하시자고요. 그럼 바로 고고고! 단도직입적으로 버려야 할 옷 1순위는 합성 섬유의 옷입니다. 단 옷의 스타일과 계절에 따라서 모두 합성 섬유를 버려야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려면 섬유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섬유는 크게 천연 섬유와 인조 섬유로 나뉩니다. 천연 섬유는 면마, 견, 모로 나뉘고요. 인조 섬유는 아까 쿠키 샤넬님께서 문의하셨던 크게 레이온, 리오셀, 모달 등으로 나뉘고요. 합성 섬유는 크게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저는 합성 섬유를 입지 말자라는 주의인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구 환경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입니다. 합성 섬유의 옷을 버리기도 하지만 앞으로 되도록이면 사지도 말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오늘 이 의견을 제가 구구절절하게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어느 한 부분만 들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합성 섬유의 옷 모두를 입지 말자 이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모두 안 입을 수가 있어요. 스커트나 슬랙스류는 거의 다 합성 섬유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스커트나 슬랙스를 모두 천연 섬유로만 입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하의류는 내구성이 중요하므로 합성 섬유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상의류나 원피스류, 아우터 종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저는 천연 섬유로 입으시기를 권유드려요. 첫 번째로 옷 종류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니트류는 합성 섬유로는 아예 쳐다도 보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은 다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버릴 옷들만 요만큼 추려놨는데요. 니트류는 저번 영상에서 워낙 많이 버려서 요거 2개 정도 추려냈는데 이게 다 아크릴 원사예요. 우리가 사계절 모두 니트를 참 많이 입잖아요. 니트만큼이라도 정말 합성 섬유를 안 입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봉자씨 합성 섬유 말고 니트를 도대체 뭘로 된 걸 입어야 되냐 의문이실 거예요. 제가 계절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겨울에는 이런 울과 캐시미어로 입어주세요. 얼마나 부드럽고 폭신폭신해요. 이런 캐시미어를 입으면 정말 기분까지 좋아진다고요. 니트류는 주로 이런 아크릴로 만들어지거든요. 아크릴이 합성 섬유 중에서는 가장 보온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쓰여지는데요. 우리가 입어봐서 다 알잖아요. 이 아크릴이 캐시미어만큼 따뜻하나요? 또한 이 아크릴이 가볍다 해도 캐시미어만큼 가볍나요? 또한 원사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요. 옷이 5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안 썩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이런 아크릴 니트를 다 정리 중이고요. 몇 년 전부터는 절대로 사지도 않습니다. 봄, 가을에는 얇은 캐시미어나 울 입으셔도 되고 울의 실크 혼방인 이런 니트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봉대사에 아크릴 니트 한 번도 해드린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크릴은 아예 걸러버리거든요. 겨울에는 울과 캐시미어, 봄, 가을에는 실크 혼방, 여름엔 주로 린넨과 리오셀 혼방 니트를 많이 해드렸어요.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합성 섬유 말고 아크릴 니트는 환경오염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너무 더워서 못 입어요. 아크릴의 특징이 땀의 흡수도 잘 안 되고 통기성도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면마에 재생섬유인 레이온이나 리오셀이나 모달이 혼방된 그런 니트를 입으면 시원하고 찰랑거리고 촉감도 되게 좋거든요. 시원하기도 하고 고급스러운 광택감도 나고 올여름에 리오셀 니트랑 팬츠 제가 되게 많이 봉대사 해드렸잖아요. 리오셀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한 원단이에요. 친환경 재생섬유이지 천연섬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리오셀이나 모달, 텐셀 등을 천연섬유라고 표기해서 광고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천연섬유가
아니고 친환경 재생 섬유예요. 또한 우리가 착각하는 텐셀과 리오셀은요, 같은 원단이에요. 텐셀과 리오셀은 원래 브랜드 명이었는데요. 리오셀은 오스트리아 기업 렌징사의 상표였고요. 텐셀은 영국 기업 코틀즈사의 상표였어요. 브랜드명이 그 이름이 돼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버버리사의 트렌치코트가 바바리가 돼버린 것처럼 지금은 두 회사가 합병을 해서 소재명은 리오셀로 표기를 하고요. 브랜드명을 텐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용률을 포기할 때 텐셀로 하면 안 되고 리오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리오셀은 아주 권장하는 소재인데요. 코튼과 린넨과 성질이 비슷한데 세탁했을 때 많이 줄어들지 않고요. 흡습과 발수성이 뛰어나서 시원하고요.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이고요. 폴리에스테르처럼 강한 내구성이 있어서 물세탁이 가능해서 아주 좋고요. 단점은 주름이 잘 가고 보풀이 생기고 마찰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매우 조심조심 입어주셔야 됩니다. 친환경 소재인 만큼 벌레와 곰팡이에도 취약하니까 방충과 방습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니트는 딱 정리가 됐죠?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아크릴을 입을 이유가 1도 없잖아요. 다른 천연 원단과 재생 원단으로 다 대체가 되잖아요. 환경오염 이런 거 다 안 와닿으시는 분들은 일단 중년쯤 되면 몸이 고급스러운 걸 먼저 찾거든요. 눈높이도 청년기 때보다는 많이 올라갔고요. 일단 아크릴을 입으면 촉감도 좋지 않을 뿐더러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저 소재가 뭔지는 모르겠다 해도 왠지 고급스러우면 천연 소재인 거고 왠지 저렴해 보인다 하면 아크릴이라니까요. 저는 여름에 면 니트도 권장하진 않습니다. 면이 세탁해 놓으면 수축도 심하고 또 뻣뻣해지잖아요. 면 혼방은 몰라도 100% 면 니트는 저는 또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피스나 블라우스류도 어쩔 수 없이 합성 섬유를 좀 입을 수밖에 없는 품목이긴 하거든요. 이런 시폰 원피스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시폰류는 100% 폴리에스터예요. 이런 시폰 원피스가 입고 싶은데 어떻게 참겠어요? 입으셔야지. 이런 시폰 원피스는 폴리에스터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시폰이 봉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실력 없으신 분들이 봉제한 건 정말 못 봐주거든요. 시폰 원피스를 사시되 저렴한 옷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폰 원피스를 잘 만들지 않으면 너무 없어 보이거든요. 시폰 원피스는 고르실 때 잘 주의하시고 블라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폰 어떡하겠어요. 시스루로 고급스럽게 입고 싶은데 입으셔야지. 다만 이 시폰이 폴리에스터로만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릴리실크의 100% 실크 시폰이거든요. 폴리에스터 시폰보다는 이 실크 시폰이 촉감이 좋고 훨씬 더 우아하죠. 얘도 릴리실크 100% 실크 시폰인데 입으면 폴리에스터 시폰보다 훨씬 고급지고 몸에 착 앵기죠. 이 오브제 원피스도 이 나일론 소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울로는 이런 예쁜 파카링들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소재를 쓰는 거거든요. 다만 여름에는 이런 나일론 원피스는 너무 덥다는 거. 나일론 원피스가 봄, 가을용으로는 참 괜찮은데 이런 여름 원피스로는 참 더워요. 나일론의 큰 특징이 통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막이 점퍼류들 거의 다 소재가 나일론 소재예요. 아니면 폴리랑 나일론 혼방이던지 면과 나일론 혼방이던지. 이런 나일론의 단점이 오염이 잘 돼요. 그리고 변색이 잘 되고 보관을 잘 해주셔야 되고 저도 이거 한 번 입고 나갔는데 물을 살짝 쏟았거든요. 폴리에스터 원단이면은 닦아내면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물 쏟았는데도 얼룩이 확 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입고 25,000원 주고 드라이 했잖아요. 나일론의 단점은 오염에 약하다, 불에 약하다, 땀 흡수력이 낮다. 이런 것들은 어쩌다 한 개씩 기분 전환으로 사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디자인이요. 아래쪽은 이런 나일론 원단, 일명 프라다 원단, 위쪽은 폴리에스터 백인데 저는 이런 폴리에스터 백은 사용하지 말자는 거죠. 이 폴리에스터가 여기는 디자인이 딱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광택감이나 이런 팍 뻗치는 느낌을 울이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일론을 쓰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 이 부분은 솔직히 울을 써줘야 훨씬 더 고급스럽게 더 예쁘게 봉제가 떨어지거든요. 폴리에스터를 쓰면 아무래도 여기가 지글지글 될 수밖에 없어요. 봉제가 다리밑발도 잘 안 받고. 그래서 이런 류의 폴리에스터 원피스류는 사지 말자. 봉제가 예쁘게 안 떨어지니까 일본말 한번 쓸게요. 간지가 예쁘게 안 떨어져요. 나일론의 매력은 광택이
있고 이렇게 방방 살면서 소재의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폴리에스터 부분은 솔직히 울로 해야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밀파 원단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울 원피스를 사셨으면 좋겠고요. 블라우스류도 저는 웬만하면 시폰과 면 말을 남기고 나머지 폴리에스터는 다 정리 중이고요. 웬만하면 다 실크로 교체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옷장에서 이만큼 정리가 될 예정인데요. 통풍 하나도 안 되고 너무 더워서 여름에 입을 수가 없고 이런 원피스 폴리에스터 너무 더워요. 얘는 면 느낌을 띠는 폴리에스터인데요. 봐봐, 광택 나죠? 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정리할 거고 겨울 원피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판이 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급지고. 그런데 얘가 폴리에스터랑 아크릴 혼방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 정리하려고요. 얘도 울인 척 하지만 울 1%도 안 들어간 아크릴, 면 이런 것들은 여름에 입으면 덥고 겨울에 입으면 춥고. 그리고 이런 폴리에스터 소재의 자수 블라우스 빈티지 샵에서 구매했는데 자수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폴리에스터라 손이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실크도 너무 많은데 이 폴리에스터가 손이 가겠어요? 이게 실크였으면 정말 너무 예쁠 텐데. 폴리에스터로 된 이런 블라우스들 저 다 정리하려고요. 그리고 이런 레이스류도 폴리에스터 레이스는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저렴해 보이거든요. 이게 실크처럼 고급스러운 광이 나는 게 아니라 번떡번떡하게 플라스틱 광이라고 해야 되나? 비닐 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런 레이스류도 폴리에스터로 사면 굉장히 저렴해 보여요. 이거랑 이거 둘 다 저는 오늘 정리하고요. 블라우스류는 시폰이나 시폰보다 살짝 두꺼운 이런 조제수로 만든 이런 찰랑거리는 느낌의 이런 종류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합성 섬유류는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이런 광택감, 이런 거, 이런 소재, 이런 느낌, 이런 폴리에스터 정말 블라우스류로는 정말 최악인 것 같고 이런 폴리에스터의 이런 블라우스 느낌도 너무 안 예쁘잖아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버릴 거고요. 원피스류도 이런 폴리에스터는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 원피스로는 정말 적격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제가 이 비스테 원피스를 지금 4개를 다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 비스테 원피스가 한 10년까지는 안 됐고 한 8, 9년 전쯤에 이게 봄에 특히 이 똥 색깔로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원피스는 이 비스테 원피스밖에 안 팔렸을 때가 있어요. 봄에는 아주 덥지 않으니까 이런 거 레이어드 해서 입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즘은 또 이런 비스테 원피스 잘 안 입잖아요. 덥다가 나중에 유행 다시 돌아오면 입어야지 안 돼요. 언제 이거 유행 돌아와요. 하이류는 모든 소재 마음껏 입으세요. 우리가 실크 슬랙스만 입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울 슬랙스만 입을 수도 없고 이런 나일론이나 면과 나일론 혼방 소재나 이런 폴리에스터 소재가 가지각색의 원단의 특색으로 정말 디자인을 많이 풀어낼 수 있는 종류가 이 하이류거든요. 하이류는 면이든 린넨이든 울이든 캐시미어 니트 바지든 나일론이든 리오셀이든 다 입으셔도 됩니다. 하이류가 상의류보다는 내구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성 섬유가 참 유용하게 쓰이는 품목이거든요. 하이류는 합성 섬유라고 정리하시면 안 되고 모든 소재 다 입으세요. 코트류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캐시미어로 입어야죠. 조금 양보해서 울과 캐시미어 정도. 코트는 합성 섬유 딱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저렴해 보여요. 무게도 무거워지고 울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중국 원단들은 아크릴과 면을 썼거든요. 그래서 뻣뻣하기도 뻣뻣하고 굉장히 무거워요. 면을 그렇게 뭉쳐 놓으면 더군다나 무거운데 굉장히 춥고 코트류는 무조건 캐시미어. 캐시미어 외에도 뭐 알파카도 있고 나타털도 있고 하니까 그런 동물 털로 만든 거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방된 것들이 있으면 이제는 정리하세요. 캐시미어 100%에 한번 입문하면 그런 거 못 입는다니까요. 코트 원단에 아무래도 그런 합성 섬유가 제일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두께감이 있고 부피가 있으니까 크기도 크고 지구 환경이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신다면 합성 섬유의 코트는 절대 입지 말자. 쿠키 샤넬님의 질문 중에 모달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모달만 다뤘던 그 영상이 여기 있어요. 여기 속옷 가게 가면 모달을 천연 섬유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그 샵마스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모달은 천연 섬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막 화내시는
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모달은 천연 섬유가 아니라 친환경 섬유고요. 너도 밤나무에서 추출을 한 셀룰러스 섬유입니다. 엄연히 천연 섬유랑은 차이가 큽니다. 나무 자체를 원단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워낙에 딱딱하잖아요. 모달은 너도 밤나무에서 추출한 셀룰로스 섬유이고 친환경적인 재생 섬유입니다. 면과 성질이 비슷한데 수축이 적고요. 텐셀이 되게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탄성이 좋아서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모달과 리오셀은 특징이 좀 비슷하지만 리오셀이 그 추출 과정에서 더 친환경적인 용매제를 쓰기 때문에 리오셀을 모달보다는 저는 더 권장합니다. 합성 섬유 중에서도 이런 옷은 놔두셔야 됩니다. 바람막이 점퍼. 바람막이 점퍼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야지만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또한 기능성 웨어들 있죠. 요가복이라든지 수영복이라든지 런닝복, 등산복 이런 것들은 천연 섬유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기능성 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예요. 여러분들 이런 때 있지 않아요? 이 옷이 버릴지 말지 되게 아리까리한 옷들 있잖아요. 버리자니 아깝고 입자니 또 손이 안 가고 이런 옷들은 하루 코디해서 딱 입고 나가보세요. 대신 그날 이 옷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이고 좀 그렇다 이러면은 저는 그 옷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고 나갔는데 그 옷 때문에 하루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여벌을 미리 준비해서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입었는데 막 당장 벗고 싶어. 그러면 그 옷을 갈아입고 그 옷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또 있으셨어요. 버린다는 옷들은 의류 수거함으로 버리는지 궁금해요. 의류 수거함으로 버린 옷들이 다시 빈티지 샵으로 흘러들어가서 악순환 반복되지 않도록 가이질에서 폐기물 비닐봉투 구입해서 버려야 합니다. 폐기물 봉투로 그냥 버리면 그 또한 분리 정리하는 분들에 의해서 빈티지 샵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좀 놀랬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버리시지 않나요? 저는 주로 옷을 4단계로 정리를 하는데 정말 구멍나고 해지고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은 당연히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죠.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또 다른 분의 기준으로는 예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옷 한여름에는 이거 한 벌로는 솔직히 폴리에스터라 더워서 못 입기는 해요. 그렇지만 레이어드해서 봄, 가을에 입기에는 괜찮잖아요. 이게 벨트까지도 딱 요렇게 다 있고 이런 옷들은 헌옷 수거함으로 가고요. 이것도 되게 예쁜 원피스거든요. 제가 실증 나서 그런 거지? 겉감이 폴리에스터여서 소재에 대한 실증이 좀 났고 그런데 안감을 시폰으로 만들어주고 이거 살 때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티렌이라고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인데 그때 롯데에서 아마 패션 사업 시작하면서 만든 브랜드로 알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부하면 예쁘게 입을 수 있잖아요. 제가 뭐 한두 번 입었을까 말까 해서 여기 카라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깨끗해요. 제가 다 드라이 해놔서 소매 단추도 다 예쁘게 다 잘 달려있고 이런 것들은 헌옷 수거함에 버리던지 아니면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하면 또 한 번 선순환이 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다 폐기를 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빈티지 샵으로 들어가서 다른 분이 입으시면 안 돼요? 필요로 하는 다른 분이 입으시면 되죠. 빈티지 사업이 나쁜 사업도 아니고 저는 빈티지 샵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 빈티지 샵으로 가는 게 왜 악순환이죠?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빈티지 옷을 개인적으로 싫어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지금이라도 지구 환경에 대한 의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옷을 마구잡이로 사고 마구잡이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합성 섬유로 된 안 좋은 옷들은 정리를 하고 좋은 소재의 옷을 좀 고민을 해서 사면 마구잡이로 옷을 찍어내는 그런 패스트 패션 사업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패스트 패션에 대한 수요가 줄어야지만 기업들도 생각을 할 거잖아요. 아, 소비자의 니즈가 이게 아니구나. 친환경적인 옷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한 명 한 명의 힘이 모여서 좀 지구 환경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저는 작은 생각을 보태는 거고요. 저부터 실천해 나가려고 이런 영상을 찍는 거랍니다. 그냥 이렇게 버리기 아까운 옷들은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 팔면 또 나는 필요 없는 옷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 옷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저 이거 당근마켓에서 2만원인가? 25,000원인가 주고 산 거거든요. 아디다스 부스 패딩이에요. 제가 등산 갈 때 한두 번 입어서 그렇지 완전 새 거예요, 새 거. 이런 옷들 선순환 시키면 너무 좋잖아요.
택이 달려있고 한 번도 안 입었고 정말 소재도 좋고 아까운 옷인데 나는 손이 안 간다, 이런 옷들은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지인들께 선물을 하죠. 이렇게 4단계로 옷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댓글 하나에서 기획된 이 영상이라 어떻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다른 주제가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오늘 영상의 취지는 되도록이면 합성 소재의 옷을 입지 말자 라는 건데, 니트류에서는 합성 섬유가 정말 1도 필요 없으니까 안 입었으면 좋겠고, 원피스나 블라우스류에서는 합성 섬유 소재를 입되 디자인이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쁘던지, 프린트가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쁘던지, 밀파 원단이던지, 쉬폰 원단이던지, 그리고 더위와 추위와 상관이 없는 계절이던지, 그렇다면 합성 섬유도 천연 섬유가 못 내는 그런 특징들이 또 있잖아요. 그 매력이 또 있고, 그런 디자인에 부분적으로 쓰여진 그런 옷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봉대사 옷을 초이스하는 기준과 일치하고요. 이때까지 그런 소재들로만 다 해드렸습니다. 예쁘게 고급지게 잘 입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가을 봉대사 준비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꼭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